위원장님, 오늘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엄중히 묻고 따지는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야 6당 의원 116명이 연명을 해서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긴급 구제 신청에는 즉각 조사관 파견하고 예정된 회의까지 앞당겨 개최하며 내란 세력 귀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혜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은 가차없이 기각했던 인권위의 태도와는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인권을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인권적인 위원들이 인권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내란범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 업무보고가 누락된 이유를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재를 이유로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도 있고 기관보고와 현안 질의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권위 사태 그리고 김용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의 작태에 대해 국회가 철저하게 질의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들 모두 즉각 출석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해명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들을 조속히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질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상정할 때는 관례상 기관 관계자들이 보통 배석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고요. 법안이 의결이 된다라면 관련 기관의 관계자가 배석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할 텐데요. 지금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박형수 간사님이 공식적으로 의결되고 선출되었으니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그다음에 안건 상정 등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순서에 따라서 노종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그 현안 질의 대상이 대통령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 경호처가 명태균 씨에 의한 그 인사청탁 그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5급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 경호처 본부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명태균 씨가 그 청탁을 하고 그게 수용됐다는 취지인데 이게 뉴스타파 보도는 단순 인용 보도인 거고요.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그 청탁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권모 씨, 경호처 직원입니다. 그 권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이 검찰에 의해서 복원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 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권모 씨가 보낸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박사님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박사님이 명태균 씨예요. 이건 국정농단이죠.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 경찰 보고서에 보면 인사청탁이 의심된다고까지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검 등을 통한 규명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된 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공유하고 싶어요. 문제를 서로 인식을 해야 현안 질의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대통령실을 상대로 규명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는 음성 녹취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여야 협의가 사전에 안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가 이 공간에서 재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좀 매듭을 지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네, 잠깐 좀 멈춰주시고요. 지금 우리 운영위 관례상 우리 회의장에서는 방송에 방영되거나 방송을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영상이나 음성을 재생할 수 있었지만 방송을 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또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정면 위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사진행 발언 중에서 관련 녹취의 내용을 이 회의장에서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박성준 간사님과 우리 박형수 간사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바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따로 하실까요? 그러면 잠깐 좀 진행. 두 분만 잠깐 하시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부분은 노정면 의원님의 그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은 간사님 두 분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저기 야당 측에서 좀 두 분이 했고요. 이제 야당 측에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 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여당 측에 혹시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네. 자. 운영위가 늦었지만 오늘 제대로 구성이 돼서 간사도 선출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반갑네요. 실제 앞으로 자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실제 국회법에도 월 2회 이상 상임위를 열게 돼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운영이 전문 국회의원했습니다. 22대 때 제가 3년에 걸쳐서 계속 운영을 했고 22대 때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위가 늦게 구성이 되고 또 국가적인 아주 대사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안 열려서 국민들께 아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벌써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운영위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적인 열망은 물론 12.3 내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하고 있고 청문회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상임위에서 또 규명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 사무처 같은 경우는 그때 제대로 12.3 내란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또 어떻게 수행을 하고 또 6시간 만에 어떻게 막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건지 국회 경찰이 있는데 지키는 그 경찰을 국회 직속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진상조사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무수행을 제대로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아마 사전에 알았을 겁니다. 12.3 내란 이전에. 몰랐다면 다 무능한 거죠. 왜냐하면 징후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장관 지명될 때 이미 8월 달에부터 내란이 일어나고 그 계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계속 묵살을 하고 하니까
실제 본인들은 저는 충분히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고 또 12.3 내란에 동조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상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는 한 번 열긴 했지만은 제대로 된 규명을 사실 못했죠. 운영위는 인권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가 인권에 대한 겁니다. 12.3 내란 당시에 가장 45년 동안 최악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국민의 인권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 무참히 인권이 유린되는데도 인권위원장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걸 알고도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성명서 하나 안 내고. 그리고 나서 인권위는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지 못하고 또 민주주의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내란 수계 윤석열이나 내란에 동조해서 내란 수계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또 내란의 계엄 사령관 참가했던 계엄 사령관들을 하는 옹호만 했지 국민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 희생한 국민들의 인권은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진상 규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운영위가 해야 되는 것이 국민께 해야 되는 도리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못한다면은 우리 인권위원 모두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란은 그렇게 이걸 제대로 규명을 안 하니까 지금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국민께 충성을 해왔는데 내란만은 막아야 되는 거죠. 외환도 막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 운영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호처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 여러 번의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송달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운영이 특히 우리 국회의 권위에 대한 상당한 지금 심각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 등을 취했지만 지금 특검은 또 절차는 밟아가고 있는데 국정조사라든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불참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여야의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 단호하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협의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인권위원장 안창호와 그다음에 상임위원 김용원의 운영위 출석의 태도라든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보임하신 우리 여당의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회에서 우리 입법부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 나가야 될지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노정면 의원이 제안했던 음성 재생 송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을 재생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의 나머지 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 반대해서 안 된 건가요? 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듣고 싶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생하지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지금 다른 시청각 자료는 다 여기서 다 공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가능해진 건데 이 음성이나 그 영상 재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제재를 사실상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제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하려고 했던 이 육성 녹취는 상임위가 끝나는 즉시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그 권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이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어떻게 현실로 되었는가, 김용현 당시 처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은 2022년 7월 4일자 카카오톡입니다. 당사자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거예요. 이 명태균 씨의 녹취도 7월 4일에 녹음된 거예요. 김용현 씨를 경남에 있는 김모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창녕 출신이고, 그리고 또 김용현 씨가 그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스페인 순방 중일 때,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에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청탁이 이루어졌음을 이 7월 4일에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귀국했는데 그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대화에 나옵니다. 자, 항공의 김모모 회장이라고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별 3개라며 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래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김용현 씨가 이 권 씨를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김용현이 그 대통령 부부와 스페인에 같이 갔다 하길래 권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김용현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다던데, 그 모임이 있던데 내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권 씨를 만났다.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를 할 거고, 그 누구냐? 대통령 조카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 그 황종호, 내가 황종호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그 권 씨에게 얘기를 해줬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황종호 씨하고 일주일에 2번씩 통화하는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진급 얘기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저 뭐야 진급도 해야 되잖아. 사람들 좀 많이 붙여줄 테니까 뭐 사람들한테 권 씨가 잘하니까 진급도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권 씨는 진급합니다. 이런 내용 규명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명태균 씨의 허풍이었는지. 근데 허풍이었으면 왜 당사자인 그 권 씨는 명태균 씨에게 고맙습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가 규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죠. 국민들께서 혼란해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문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그 녹취록하고 녹음 파일이 방송에 나온 것 외에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행입니까? 예,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예, 우리 22대 운영위 지금 한 10개월째 그 관행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이 관행은 시대의 그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기술 발전과 그 국민들의 요구 사안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은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 직권으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간사님이 이제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운영을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의 원만한 진행, 그리고 지금 양문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시면
윤종근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1월 달에 예결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강 의원님이 예결위 질의 당시에 국회 방송 화면 송출 문제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혼란스러운데 국회 안에서도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당시 국회 방송 화면 송출은 제3자인 누가 봐도 정치적 편향성 또는 편파성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 비리를 지적하는 PPT 화면을 질의 도중에 띄울 때는 회의장 전체 화면이나 질의하는 이재강 의원님 모습을 화면으로 띄워서 PPT를 송출되지 않도록 하고,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 비리와 관계없는 다른 의원님들의 PPT를 활용해서 질의할 때는 PPT가 전체 방송 화면으로 송출되는 식으로 정말 중립적이어야 될 국회 방송이 아주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방송 화면을 송출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강 의원님이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PD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당 PD가 슬그머니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배치되었다는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이 생명처럼 존중받아야 될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일부 잘못된 인사들에 의해서 편파적인 화면 송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해당 PD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면 동일한 일들이 다시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고, 절대 그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 전에 그 해당자를, 담당자를 복귀시키는,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국회 사무처에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 방송 화면 송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제 쟁점이 많이 형성되는 법사위, 과방위 운영이 이런데 이제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임위들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좀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미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만 나오셔가지고, 혹시 여당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 요 세 분의 의사진행 발언 듣고 마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세 분이 순서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가 탄핵 소추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비소추인은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그리고 탄핵 소추 즉시 직무 정지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가 돼 있는데, 지금 희한하게도 서울구치소로 이 비서실장 등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계속 면회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통령실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검찰은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검찰은 본 사건이 혐의가 없으면 종결하지 않고 먼지를 털어서라도 인지수사를 해서 다른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정치 수사를 야당을 상대로 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사건은 애초에 횡령 사건으로 출발을 했다가 두 가지 큰 의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것이 밝혀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감추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사건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려고 사건을 땡겨온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사사법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법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과 그다음 권한대행 최상목 사이에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것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를 옆에 앉아있는 정진석 실장이 몰래 건네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뜻이 아니라 구치소에 면회를 간 정진석이 윤석열 피고인의 피소추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또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이 피소추인 피고인 윤석열의 뜻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좀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혼란을 틈탄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중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핵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 동영상, 녹음 등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만 운영위에서 재생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 단전 사태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계엄 당시에 국회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6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을 한 것은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CTV는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5분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 갈림길이자 풍전등화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전 순간을 보여주는 CCTV 화면을 만약에 제가 오늘 운영위에서 재생하자 했다면, 관행에 따른다면 아마 국힘 간사님께서 동의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될 때 또 방송에 방영된 것만 이 자리에서 재생한다는 관행을 반드시 폐기해야 되고, 또 시대에도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CCTV는 말이 없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한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화 의원님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여당의 의원님들도 의사진행 발언 두 분 신청을 하셨는데요. 네, 많이 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마무리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주진우 의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진우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거든요. 우리 박수민 의원님도 하시겠습니까? 네. 점점 이제 의사진행 발언이 좀 열대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박수민 의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박형수 간사님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엄 해제 의결 이후라는 것은 전제하고 그거는 확인된 팩트로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1차 불을 내렸을 때 비상등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그것까지 또 차단했잖아요. 그다음에 밝아진 거는 그 CCTV가 그걸 이제 적외선 촬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희미해진 거지 새로운 전원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서미화 의원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의 의사진행 때문에 좀 많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미화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운영위원님들 얘기 듣다 보니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계엄 해지 의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단전에 대해서 이런 변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인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가 내란 수계를 비롯한 내란 잔당들의 대피소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을 달고 극우 세력과 손잡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태의 최대 주범이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다음 운영위 때는 반드시 안창호 위원장과 또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인권위를 운영위에 불러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정당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연히 공개돼야 될 녹취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가 두려운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여당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이런 사실 확인들을 해야 되고 또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과간 아니었습니까?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습니다. 국정 개입,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고요. 내란의 직접 원인으로 제기된 맹태균의 게이트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의심만 키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또 더 이상 이런 점에서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목리를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발목을 그만 잡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계속 무작정 버티는 것은 멈춰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술 더 떠서 법이 통과돼도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하던데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로서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점에서도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실 불러서 현안 질의 심각하게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수석님을 비롯해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운영위에서 얼굴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운영위 국회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과연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상임위가 왜 열립니까? 운영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는 긴급 현안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오셨다고 하면은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경호처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동안 이제 불출석하면서 내란과 관련된 옹호로서의 입장만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관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박형수 수석과 협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더 문제입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의원을 활동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수정해보자.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의원님들의 활동, 의정 활동 상황에 되는 건데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겠고 명태균은 여러분 오늘 그 노정면 의원 녹취록에 지금 일부 내용을 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김용현도 연루되어 있는 문제고 그리고 명태균은 지금 계속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과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운영위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질의를 안 합니까? 그게 운영위의 활동 상황에 맞는 거예요? 수사 진행 상황이니까 질의를 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논리로서 지금 국회 역사상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모든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 산하기관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실이 관여해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과 만나서 이런 의견들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거 왜 인사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인사가 진행되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운영위의 활동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운영위가 앞으로 왕성한 활동과 여야 간의 의원님들께서 서로 현안 질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소극적 태도는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또 하나 이 내란에 대한 옹호라든가 또 하나 뭐죠? 지금 모든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는 그런 모습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운영위 활동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야당 쪽에 몇몇 의원들께서 추가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 정도에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 사실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있거나 또 넘어서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그 입을 사실은 의사 진행만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경계선에 있거나 좀 의사 진행 발언으로 넘어서는 발언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상대 당의 적절한 반박과 논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쪽이 좀 넘치면 다른 쪽도 그쪽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방송에 송출되었던 내용은 합의되지 않으면 영상이나 음성은 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 전체에 의결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2024년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이 될 때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결이 2025년도 운영이 전반에도 적용될 건지 아니면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될 때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수정 변경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될 원칙 하나는 아까 우리 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의견이 그다음에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을 반대하는 발언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우리 운영위 기간 중에서는 서로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발언이 야당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25년도 우리 운영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양쪽의 충분한 발언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